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미술계에 있는 큰 이벤트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마침 이번 주부터 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아트페어인 키아프 티켓 예매가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트페어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그 관련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트페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키아프입니다. 예. 한국 화랑협회를 주축으로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거죠. 근데 오래됐네요. 굉장히 특별하게 국제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와 공동 개최를 하면서 이번에 좀 국제 행사로 우뚝 서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진행자님 혹시 아트페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트페어는 못 가봤어요. 저 비엔날레는 가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네. 아트페어하고 비엔날레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전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꽤 비슷해 보이죠. 예. 특정 기간을 두고 많은 양의 미술품을 집대성에서 보여주는 행사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 관람객이 보시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비엔날레에서는 작품을 안 팔고 아트페어에서는 작품을 팔죠. 그럼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오늘은 9월에 열리게 될 키아프 프리즈 아트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키아프가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그 프리즈랑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벌써 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기대의 목소리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뭐 뉴욕 가고시안,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메가 갤러리를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한국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인데요. 그 세계적인 아트페어 중에 아트 바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바젤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02년에는 마이애미로 2013년에는 홍콩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아시아 이렇게 시장을 확장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아트바젤 홍콩이 출범하면서 홍콩이 아시아 현대미술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컬렉터나 뭐 미술 애호가 그리고 갤러리 관계자들이 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시기에는 이 행사만을 위해서 홍콩을 좀 방문을 하고는 해요. 그럴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한 행사인데 이제는 서울이 그 기능을 좀 나눠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어휴,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행사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트페어 못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프리즈 아트페어도 아트바젤처럼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세계 3대 아트페어가 스위스 아트바젤 그리고 프랑스의 피압, 프리즈 뉴욕 이렇게 세 개인데요. 예. 프리즈 아트페어의 규모가 아트바젤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두 번째인 거죠. 네. 아트바젤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을 할 때 이제 홍콩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시아에서 미술 시장 규모는 중국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중국을 선택을 안 했냐? 중국은 그 외국 경매 회사들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하는 게 중국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홍콩은 사실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들도 많이 그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이 있고요. 영어 의사소통이 자유롭기도 그렇죠. 하고 또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들어있다 보니 아트바젤이 아시아 진출의 장소로 홍콩을 꼽은 건데요. 근데 프리즈가 아시아에 진출을 할 때는 서울을 꼽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의 미술씬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딱 점 찍어서. 사실 점 찍었다기보다 저희가 아니? 이제 열심히 유치를 한 것도 있을 그래요? 텐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리즈라는 그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곳이 서울이다라는 점은 굉장히 기대되는 점이기는 합니다. 그냥 기왕 유치한 김에 네. 우리가 그냥 꽉 붙들어두면 안 되나요? 한번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 이런 국제 행사가 유치가 되면 미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홍콩 아트바젤만을 위해서 홍콩을 찾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듯이 예. 비슷한 행사로는 뭐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뭐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이런 것들이 열리는 기간에는 실제로 그 관광 수요가 폭증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성공을 한 건데 이 성공으로 인해서 그 거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하는 그런 뭐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런 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관광 수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술 산업의 뭐 인재나 자금 같은 것들이 어쨌든 서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도 뭐 일자리 창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미술계 전문가들이 네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네. 작가 작품을 볼 기회가 또 상대적으로 그쵸. 많이 늘어날 거 네. 아니겠어요? 역으로 한국에만 있던 작가들이 그런 분들의 눈에 띄어서 해외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트페어 보고 네. 아, 한국 작가 괜찮다. 한국의 미술 시장도 커지는 거고. 네. 여러모로 하여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이 긍정적인 거 이외에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해요. 뭐요? 그러니까 뭐 늘상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갤러리가 유입이 되면 중소 갤러리나 신진 작가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마치 곱창 골목 같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비유를 곱창 골목에 하셨어요. 왜 곱창 골목이에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건데 네. 만약에 진행자님께서 곱창집을 하나 냈어요. 예. 열심히. 근데 옆에 더 큰 곱창집이 하나 생겨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을지로 뭐 생맥주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곱창집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쫙 들어와서 곱창 골목이 생겨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목으로 모여들 거고 큰 식당에 자리가 없거나 너무 비싸면 작은 곱창집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애초에 프랜차이즈 식당보다는 작고 유니크한 곱창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프리즈 서울을 바라보는 미술계의 입장이 약간 이제 좀 동상이몽이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프리즈 서울이 성공적으로 랜딩을 한다면 모두가 웃게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합니다. 아니, 제가 더 막 기대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K컬처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네. 굉장히 많이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미술 시장도 같이 그 선 안에서 네.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프리즈 서울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행사는요. 키아프는 9월 3일에서 6일, 프리즈 서울은 3일에서 5일까지 하루가 조금 다르게 열리는데요. 예. 두 행사를 모두 가시려는 분들은 3일에서 5일 사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예. 기간에 맞춰서 우선 일정을 비워두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행사를 가려면 그 티켓 예매가 우선이겠죠. 아, 비싸요? 비싸다 안 비싸다의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키아프와 프리즈 이 두 행사를 모두 볼 수 있는 당일 통합권이 7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키아프만 입장을 하는 게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배 이상으로 비싸졌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은 2개의 행사를 보시는 거고 그 프리즈 아트페어의 해외 가격을 살펴보면요. 프리즈 런던은 7만 원. 프리즈 뉴욕은 한 11만 원 정도라서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로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비싼 선에서 논의를 하다가 네. 한국 정서로는 아직 아트페어 입장권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좀 관람권에 대해 이제 키아프도 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루 가는 게 7만 원이고요. 만약에 나는 하루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3일간의 행사 기간 내내 입장하실 수 있는 그 프리뷰 티켓이라는 걸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 가격은 20만 원으로 이제 3일치 가격에 준하죠. 근데 일반 관람권이 9월 3일 날 처음 이제 오픈을 할 때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이 티켓으로는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어 시간은 프리뷰 입장권만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먼저 찜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적은 곳에서 조금 더 쾌적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 또 그런 것도 차등을 두네요. 근데
저 국제도서전이나 이런 데 가면 코엑스에서 하는 거 가면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갔을 때 약간 좀 박탈감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떤 한 장 거요? 티켓으로 구매하는데 네. 옆에서 줄이 달라요.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 예매하시면은 더 싸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을 또 세우더라고요. 그러던가요? 네. 좀 저렴하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다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해서 미리 구매해 놓으면은 조금 더 싼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일 거는 55,000원으로 할인된 가격, 그리고 3일 내내 입장 가능한 프리뷰 관람권도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당일권의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서 재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은 티켓 한 장으로 한 명은 오전에 갔다 와서 또 바꿔서 또 들어가고요. 네, 한 명 오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규모가 꽤 크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나절로도 좀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트페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기대가 된다는 게 네. 미술 작품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판매도 혹시 네.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가서 봤어요. 네. 봤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사야 될지 또 구매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사실은 좀 뭐랄까요? 좀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좀 팁은 없을까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좀 되게 확실한 팁 중에 하나로 아트페어에 가시면 첫날에 구매하지 마시고 작품 눈여겨봤다가 마지막 날 구매하시면 좀 더 디스카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팁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턱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국내 미술 시장의 수요자들이 형성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니면 혹은 유명하더라도 작품이 여러 점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점 정도는 이렇게 뒤늦게 가도 좀 남아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딜로 살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요. 가격이 붙어 있는데 네.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깎아줘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사실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막 몰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 미술 시장의 규모가 2020년만 해도 4천억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작년에는 9천억대로 2배가 넘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를 한 게 이미 5천억이 넘어서 점점 수요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인은커녕 문 열면은 막 이렇게 뛰어간다. 이런 오픈런이라는 단어도 미술계에서도 생기고요. 명품 뭐 이런 것처럼 작년에는 실제로 그 키아프에서 원하는 작품을 사려고 강원도에서부터 휴가를 내고 오셔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1등으로 입장을 했대요. 예. 근데 1등으로 입장을 했으면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미 작품이 완판됐다. 이게 무슨 예.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행사장 내에서 호소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실 이제 9월 3일부터 이렇게 행사가 일반인 관람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보다 하루 전날 오후에 VIP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러면 VIP 오프닝에서 작품이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VIP 오프닝보다도요. 예.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그 해당 갤러리에 이제 과거 컬렉터 분들께서 이 작품은 사겠다라고 판매가 확정되기도 한다고 해요. 좀 허탈하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미술 애호가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동을 둔다는 건 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아트페어 가서 네. 작품을 안 산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눈 호강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좀 그거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가셨다가 다 이렇게 이미 판매가 된 걸 보고 실망하실까봐 너무 기대감을 낮춘 거는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다수가 몰리는 그런 유명작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갤러리 부스를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시면은 보물 같은 작품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대를 살짝 낮춰드렸으니까 진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작품이 판매되면 작품 옆에다가 보통 빨간색 동그라미 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럼 아트페어에 가서 빨간 스티커가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왠지 지금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는 조언으로 현장 분위기 때문에 감정에 동요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안 돼요? 일종의 패닉 바잉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작품을 만나는 게 반려자를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나랑 가장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작품도 비슷하게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네. 봤더니 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작품도 수 있잖아요. 첫눈에 딱 좋아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이게 비슷하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좋아하면 왠지 나도 좋아 보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처음에는 몰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예. 첫눈에 반했다고 저 사람 나의 반려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작품을요. 만약에 처음 알게 된 작품이라면 1년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도 사계절 만나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1년을 기다려요? 네, 아트페어는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반복해서 이제 아트페어에 나온 작품들이 올해 나온 작품이 내년에 안 나오는 경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안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작가의 전시가 어디서 열리는지 팔로우업하면서 전시장에 가서 실제로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트페어에서 처음 본 작품이다. 네. 그러면은 작품을 그 자리에서 당장 구매 결정을 하시는 건 전 좀 말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반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인생 반려자 네. 찾을 때 금방 한눈에 네. 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뭉근하게 이렇게 좋아하다가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맞습니다. 이제 작품을 제가 이렇게 반려 작품이라고 아예 부를 때가 있는데 이제 때로는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이제 작품을 오픈런해서 사시고 예. 심지어 포장은 뜯지도 않고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예. 적당한 시기에 이제 되파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좀 작품에 애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려작품이라고 앞에다 반려를 붙이는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 반려자가 승진을 하면 기분 좋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당연하죠. 승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오픈런에서 투자용 작품을 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작품에 좀 애정을 담아 구매하시는 애호가 컬렉터가 되셔서 뭐 작품에 좀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해서 네.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보다 보면 금방 질리잖아요. 네. 또 어떤 건 굉장히 무난한데 계속 그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 있듯이 네. 가급적 그런 작품을 선호하는 그게 필요하다. 사실 가급적 그렇다기보다요.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화려한 사람을 질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그렇죠? 하죠. 그거는 개인의 불가능한 취향이라서. 일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혹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작품이 나랑 맞는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반려작품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기대감 갖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키아프하고 프리즈 아트페어 이렇게 하면 100% 즐길 수 있다. 이런 강강 팁이 있다면요. 이게 저는 여행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가기 전에 세우는 계획과 계획대로 현장에 가서 잘 실행을 해야 여행이 성공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박람회 이런 이제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기 전에 준비하실 거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사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제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코엑스에서 진행이 코엑스에서 됩니다. 역시. 네. 그럼 네. 이제 거기들이 부스가 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다 보니 다리 아파요. 갔던 곳 또 가기도 하고 맞아요. 길을 잃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방문 전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 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방문 전에 미리 맵을 좀 다운을 받으셨다가 출력해서 요러요러한 동선으로 가야지 하고 미리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여행 동선 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내가 꼭 봐야 되는 작품이 있는 갤러리는 이제 맵에다가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품을 진지하게 사실 마음이 있으시면요, 꼭 내가 걸고자 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줄자로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전시장에서 본 작품을요, 네네. 이거 우리 집에 딱 맞겠다 해서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작품이 커집니다. 그러네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커질 넓은 리는 데서 없지만 있으니까 잘 몰랐겠구나.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네. 거기 코엑스는 천장도 되게 높잖아요. 예. 가구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요 정도면 딱이야 하고 이제 눈대중으로만 보고 갖고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도 못 갖고 들어오는 거를 미술품을 사다 놓고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서 고민한단 말이죠. 혹은 너무 꽉 차거나 벽지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걸고자 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좀 재시고요. 예. 이제 너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 사이즈 그 너비에 한 액자 하실 것까지 생각하면 한 50-60%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간격을 이렇게 남기려면. 네. 근데 만약에 공간이 넓다면 전혀 상관없고요. 아이고, 만약에 좁은 골목, 좁은 벽이라면 그런 집에 살면 더 좋죠. 집이 네.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항상 네.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가시기 전엔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맵이랑 이제 사이즈 체크. 예. 그리고 가셔서는요, 3가지 정도 챙기시면 되는데요. 우선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 안배. 다리. 네. 여행 가셔도 발품을 많이 똑같잖아요. 해야 나는 여기도 팔아야 가고 저기도 되니까. 갈 거야 했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맞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봐야 될 게 많아서요. 좀 강약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모든 거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눈에 띄는 작품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쏟으면, 너무 상세하게 보면 뒤에는 안 보시게 돼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편한 신발도 필수고요. 예. 그래서 체력 안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실 경우인데요. 구매하시는 상황이 온다면 작품의 컨디션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감이 탈락된 곳은 없는지 그런 식의 손상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거 아마 없을 어렵겠는데요?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 없을 텐데 혹시라도 걸어놓은 사이에 인파가 많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가 어딘가에 이제 손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 손상 없는 작품들만 갖고 왔더라도. 네. 그래서 컨디션 체크하시고 작가의 서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대부분의 작품에는 서명이 있죠. 그래도 그렇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예. 서명이 요즘에는 전면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경우에는 후면에 있기도 하거든요. 예. 내 눈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갤러리 관계자에게 물어보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챙겨야 할 거 계약서와 진품 보증서입니다. 때로는 계약서만 받고 진품 보증서 안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감상하는 동안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네. 개팔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반드시 챙기셔야 만족스러운 이제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뒤에다 있는데요. 계약서 진품 보증서부터 시작해서 작품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네. 꼼꼼하게 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좀 캐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키아프랑 프리즈가 공동 개최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한 공간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코엑스라는 장소는 같은데 네. 층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공동 개최라는 것의 의의가 그냥 물리적으로 장소나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티켓도 통합 티켓으로 물리적으로 공유한다는 거 이외에 어떤 화학적인 케미 그런 협업은 없는 거냐. 우리가 뭐 해외 그런 메가 갤러리에 뭐 들러리가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한층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국내 흐름하고 국제 미술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재미일 그럼요. 것 저도 같네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오, 생각하고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미술 작품 하나 갖고 싶은 욕심이 확 드는데요. 말씀하실 때 한번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술 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